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3일 오후 1시입니다. 3개월 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의료 대란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으로 정부 편을 든 언론을 하나를 꼽으라면 문화일보입니다. 문화일보가 그동안 사설 등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늘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그 글을 딱 모아보면은 아마 끔찍할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정부 편을 들면서 일방적으로 의사들을 몰아붙일 수 있느냐. 최소한의 언론으로서 최소한의 균형점도 보이지 않습니다. 차라리 양비론으로 가든지 양시론으로 가든지. 그런데 요사이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해지고 더구나 이번 총선 패배의 결정적 요인이 되고 하니까 문화일보가 고민이 아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민의힘 대패에 문화일보가 다른 몇 개 언론사와 함께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틀 전에 또 이런 사설을 하나 올렸습니다. 제목이 의대 정원 2,000명 근거 내어놓으라는 고등법원 과도한 사법 개입 아닌가? 과도한 사법 개입이냐 아니냐는 이거 앞으로 제가 좀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이 사설을 소개하면서 제가 논평을 하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정원의 근거를 따져보겠다며 이달 중순까지 모집 정원 승인을 보류하고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재판부가 소송을 심리하면서 소송 쌍방에 필요한 요구를 할 수 있지만은 정책 타당성 자체까지 따져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사법 개입으로 보여 우려된다. 이것은 문장적으로 안 맞습니다. 정책 타당성 자체까지 따져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은 그럼 정책에 대해서 시비가 붙을 때 타당성을 따져봐야지 타당성 자체까지 따져보는 것이 마치 과도한 사법 개입이라고 본다면은 이 뭐 재판할 게 없습니다. 당연히 타당성을 따져봐야죠. 다만 한계는 있습니다. 특히 모든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통제권까지 주장하는 것은 삼권 분립을 위협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이를 연장하면은 정책과 입법 모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 결정에는 특정한 이해관계 충돌을 넘어서는 광범위한 고려사항 및 전문적 식견 등이 함께 작용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원론적으로는 일리가 있습니다. 특히 국방과 안보의 국방, 안보, 외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자제의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것은 특수한 분야입니다. 그리고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니까 국내적 상황만 가지고는 다룰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이 그런 사법자제 원칙을 벗어나서 징용공 배상 판결을 내림으로써 한국과 일본의 외교를 아주 파탄낼 정도로까지 몰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사법자제 원칙을 위반한 판결로서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요사이 진행되는 의료대란은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 의료대란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의료대란은 이미 국민들 삶 속으로 깊이 들어온 정책의 문제입니다. 그런 정책은 당연히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어야죠. 사법자제의 원칙을 너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일보 사설은 어떤 다급함이 보여집니다. 서울고법 행정 7부는 지난 30일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보건복지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신문에서 처분의 직접 대상자인 대학 총장이 법적 다툼을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 국가가 의대 정원을 10만 명 늘리는 경우도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고 그런 결정은 사법적으로 심사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인가 라고 했는데 무례한 가정에 따른 논리 비약이 심하다. 그러니까 10만 명이라고 했다는 게 논리 비약이 심하다는 건데 지금 현재 정원이 3,058명인데 여기에 2,000명을 더해버리면은 약 66%를 늘리는 겁니다. 이거 과도한 것 아닙니까? 이거 과도한 것 아닙니까? 어떤 회사가 갑자기 신입생, 신규 직원 채용할 때 갑자기 66%나 전년도보다 늘려버리면은 이거 과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그 정원 사태로 해서 많은 국민들이 직접 피해를 보고 있으면은 이거는 사법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그게 무리한 가정이라고 논리 비약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게 저는 논리 비약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으로 전공의 또는 의대생인 신청인들은 처분 대상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고 각하했고 다른 가처분 신청도 대부분 법원에서 각하된 것과 선명히 대비된다. 저는 이 각하한 결정이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정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각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정부 지시 또는 압력을 받고 고분고분하게 협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리가 있습니까? 그럼 누가 소송을 합니까? 소송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 1심 재판부 결정에 따르면. 그러나 역시 상급심으로 올라가니까 보는 눈이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피해가 생기고 있는데 누가 그러면은 피해 구제를 위해서 소송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이 말하자면 소송 자격이 있다고 판단을 내는 겁니다. 그건 정당한 아주 정의로운 저는 결정이라고 봅니다. 해당 재판부는 정부에 2,000명 정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인적 물적 시설 조사를 제대로 하고 정원분을 배정한 것인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예산에 있는지 현장 실사 자료와 회의록도 제출하라고 했다. 이런 식이면 모든 정부 정책은 법원 심리를 받아야 한다. 그렇죠. 일단 이게 재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정책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재판에. 왜 이 걱정까지 하고 있습니까? 참 문화일보 사설 쓰는 분들의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왜 정성을 다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는 겁니까? 의사들의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한번 경청해 본 적이 있습니까? 특히 법원이 사법 통제를 못하는 정부 결정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사법부가 행정부나 입법부 결정에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법 자제 원칙에도 어긋난다. 법원 판결로 행정 결정을 쉽게 바꾼다면 헌법에 규정된 권력 분립 원칙에도 배치된다. 민주적 절차로 선출된 인물들이 이끄는 행정 입법부의 정책 결정에 중대한 법적 오류나 명백한 법적 남용이 없는데도 법원이 개입하는 건 민주적 합법성에도 벗어난다. 이건 완전히 문화일보 사설이 재판 다 했네요. 정책 결정에 법적 오류나 명백한 법적 남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심리를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심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결론을 내려놓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료 제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 제출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비판을 하는 문화일보의 입장이 일견 이해는 됩니다. 그동안에 워낙 정부 편을 들어놓으니까.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는 의료가 뭡니까? 제2의 국방 아닙니까?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직접 관계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전공의가 이탈을 하고 의과대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고 해가지고 아마 암 환자 등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가지고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할 겁니다. 이거 나중에 1년 뒤에 한번 집계를 해보면 수천 명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긴급한 사안이 일어났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과연 올바른 정책이냐, 이런 식으로 방치하면은 한국 의료체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중간적 입장에서, 객관적 입장에서 있는, 심판자적 입장에서 있는 법원이 판단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상권 분립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건데 무슨 상권 분립 위반이라든지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모든 정책은 민주적 절차가 있어야 되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과학적, 사실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예로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난 탈원전 정책, 이것도 지금 사법적 지금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의료 대란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문화일보가 단 한 번도 탈원전은 그것은 전문적 영역의 정책 집행인데 왜 이거를 윤석열 정부가 수사하고 재판하느냐라고 비판한 걸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의료 대란에 있어서는 법원을 비판합니까? 감사합니다.